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입니다. 어제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낸 건데 후폭풍이 정치권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요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김 여사의 6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예전부터 계속 주목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본 것이고요. 알선 수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직무 관련한 일을 하고 금품을 수수 요구했는지, 그리고 뇌물 수수는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는지, 또 변호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의 처리 사건에 대해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고 그런 명목으로 금품을 약속하거나 받았는지 이런 여부를 또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직권남용죄도 다뤄졌고,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포함해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불기소 이제 권고 결론이 나온 건데 어제 김 여사 측과 그리고 또 김 여사 측의 변호인 그리고 검찰 수사팀 모두요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무혐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데 이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어제 수사심의위에 왜 참석을 못한 거죠?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에 피의자 또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아시다시피 별도 사건,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자예요. 금품을 제공한 자와 금품을 받은 자,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한 축이기 때문에 별도 사건의 피의자인데 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출석을 못한다. 고 하니까 A4 용지 21쪽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심위는 이 의견서를 제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의위원은요 모두 15명으로, 근데 그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수심위 의견이 이게 만장일치인지 몇 대 몇으로 갈렸는지는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홍 전 의원님,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원래 수심위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질 때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이게 어제 2시부터 했는데 아마 밤 늦게 결론이 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한 5시간 만에 한 7시에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수심위원들도 아마 명백하게 이것은 좀 불기소 처분이 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일단 법 규정에서 배우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알선이라든지 뇌물수수가 적용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혹시 어떤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가나 금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다 밝히고 그걸 오히려 더 공개하고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하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이 난 것 같고, 역대 수심위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의 기본 처분과 다르게 판단한 사항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만큼 민간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사실 궁금했는데 수심위도 중앙지검과 거의 동일하게 결론 낸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의원께서 이제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이 났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런데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 그 당시 이게
일각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사심의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물론 뭐 수사심의가 이거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마치 열심히 수사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론은 결국 본인이 이제 임기 마치기 전에 이 문제를 다 털어주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샤넬 아니죠 디올백 샤넬 화장품 이런 걸 받은 영상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체 대통령의 부인이란 분이 그런 물건을 받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나오니까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결론을 내리겠죠. 아마도 수사심의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수사심의위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검찰 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김건희 여사 변호인 이렇게만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사심의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얘기 듣는 게 그 두 분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겠어요. 최재형 목사가 제출했다는 안건 문건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면 또 어떤 경우가 나왔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뭐 이건 공개하지 않는 거니까 비공개로 합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만장일치인지 아니면 만장일치를 추진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몇 대 몇인지 이렇게 이제 다수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결코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고 수사심의의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뭐 검찰은 제가 볼 때 그걸 받아들일 걸로 보이지만 여론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받아들일 걸로 보지만 여론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이원석 총장 임기가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검찰이 결국에 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이대로 끝내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검찰의 수사 결론하고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같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9월 15일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아마 그 전에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9월 12일에 사실 최재형 목사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해봐야 되고 이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9월 12일에 또 열리게 되거든요. 그때 사실 현재 관측으로는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또 열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하긴 한데 근데 다만 그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라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원석 총장 임기 마치기 전에 결국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수사심의가 열릴지도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래도 검찰이 불기소를 하더라도요. 공수처가 이 사건, 이 의혹을 또 수사 중인 상황인데 지난달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표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디올백 사모님이 받았으면 여보 잘했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위원장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선 수재 고발 사건이 있으니 그 부분 성실하게 수사하라는 받으면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할 겁니까? 뭐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 공수처 수사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에서는요 벌써 6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최 교수님, 이 특검법 다음 주 본회의 상정 얘기도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그 뭐 9월 말에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곧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물론 그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국민의힘도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사안도 지금 터진 상황이잖아요. 의혹이. 그래서 그 의혹도 아마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번에 총선 개입 의혹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서 아마 상정할 것 같고요. 다음 주든 아니면 9월 말에 또 마지막 주에 본회의에 올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고 야육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의 협의도 좀 필요해서 꼭 다음 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그 특검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6번째가 되고 특검을 발의한다면 그다음에 곧 발의할 예정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지금 4번째가 되는데 그렇군요. 과연 이 특검 제도가 이렇게 남발을 해도 되는 것인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이미 수심이라든지 또 검찰의 지금 조사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또 특검을 이 이슈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과연 이런 식으로 그 남발을 해서는 저는 그 민주당에도 꽤 큰 후폭풍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잘 아신 것처럼 그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권력 분립에서 대통령의 이런 어떤 권한을 국회에서 경찰,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이 엄격하게 과거부터 행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들어서는 민주당에서 이 특검을 진짜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그런 것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저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의혹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쪽에서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12일에요. 이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이종호 평론가님, 이 선고를 일단 검찰이 지켜본 다음에 처분이 내려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이번 항소심의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이번 개입, 그러니까 시세 조정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수차례 언급되고 그 부분과 관련된 결정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1심과 달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측이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녹취록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10월 8일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김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언제 어떻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달라, 얼마나 팔 거냐, 그리고 또 직원은 이 정도에 팔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시세 조정에 개입했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대신증권 직원의 1인 매매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생생히 그려져 있으므로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은 이거 봐라,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뭐 이렇게 빌려서 계좌를 빌려서 이렇게 시세 조정한 흔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항소 변론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내용 등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판결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시세 조정 개입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수희 평론가님,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과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주 역할로 가담을 했었던 손모 씨, 이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기소된 전주가 2명인데요. 그중에 한 명은 이제 유죄 선고가 1심에서 나왔었고, 왜냐하면 공모 여부가 입증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모 씨고요.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손모 씨입니다.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공모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1심에서 무죄는 나왔는데, 다만 공모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검찰이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월 10일에 2심 재판에서 결론이 나올 텐데 손모 씨하고 김건희 영부인하고 당시에 전주로서 좀 비교를 해보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통정 매매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는. 근데 김건희 영부인의 거래 내역 중에서는 48건이 유죄로 통정 매매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입 여부가 손모 씨보다 김건희 영부인 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러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것이고, 1, 2차 주가 조작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뭐 개입했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계좌가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은 김건희 영부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모 씨보다는 김 영부인의 어떤 개입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손모 씨가 만약에 방조죄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도 방조죄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또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는 어제 나온 수사심의 결론 내용과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